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항공대 사회계열이에요. 즉, 사회계열에는 오직 경영학 쪽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요. 이학계열이잖아요. 이학계열은 사회계열과 문제가 다릅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꼭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체크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항공대는요, 사실은 문과 중심의 대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특수 목적의 학과들이 좀 있잖아요. 뭐 항공운항과라든가.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자, 우리는 경영학부만 해당이 됩니다. 20명 선발을 하다가 이제 19명으로 한 명 줄어가지고 약간 이제 살포시 아쉬운 면이 있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생겨서 또 살짝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자, 시험 일정은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수능 끝나고 여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요. 혹시라도 시험 준비를 미리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다 하면은 우리 이번 강의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은요, 올해 조금 바뀌었습니다. 논술 100. 그러니까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 2개 합 5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조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그전까지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는 빠져버렸고요. 대신에 논술 영향력은 엄청 높아졌는데 그 논술에 합격을 하려면 수능 최저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선호할까 이거를 조금 제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학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능 최저만 충족을 하면은 논술 실력 가지고 극단적으로 합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교과목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항공대는요, 90분 동안 답안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참 재미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이 학교는요, 글자 수를 작성을 할 때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700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학교가 700자가 아니라 800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합격했던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친구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에서 논술 실력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최저 없는 데들 위주로 도전을 했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항공대 도전을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너는 아는 거가 굉장히 많고 그 아는 거를 자랑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타 대학교에 논술시험 보러 갔을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냐? 그렇대요. 왜냐면 타 대학교에서는 제시문에 근거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어쩌고저쩌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항공대는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나쁠 거 없어. 그러니까 일단 좋아. 배경 지식이 많으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거 많으면은 일단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실컷 써놓고 와봐라. 그래서 그 친구는 실제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700~800자 정도 답안을 쓸 때 한 1000자 이상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면 띄어쓰기가 포함되지 않은 글자 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보면요. 실제로도 한 1000자 정도 쓰는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나면 700자가 나오거나 한 1100자 정도 썼을 때 띄어쓰기 제외하고 700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900자 정도까지는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을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농술 2문항이 출제될 때 한 문항은요. 인문적이에요. 특히 문학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문제는 사탐 주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자료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과적이고 하나는 약간 사회과학적이고 이러한 주제가 출제되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의 동일성을 고려하면서 1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고 2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수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분량을 최대한으로 한번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 1번이요. 여러분 한번 작성해보세요. 한 300~400자 쓰고 나면 쓸말 없을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맞아, 진짜 그랬어. 아, 그치? 이러는데 한 번도 안 써본 학생들은 700자를 요구한 문제에서 3, 400자 쓰고 할 말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막상 써보세요. 제시문가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다. 자꾸 요약만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네, 1번 문제는 항상 비교거든요. 그래서 검정 볼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구 사용할 때 두 줄 긋고 제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정사항이 너무 많으면 답안지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겠다까지 생각을 하고 글구조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성된 글로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시험 보러 가서 꽤 유리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첨삭도 한번 받아보세요. 본인이 쓴 답안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무엇을 보강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기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강짜리로 깔끔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수시 문제 살펴볼 거고요. 항공대는 모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모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과거 기출 문제들 위주로 이제 좀 살펴보시면서 답안을 쓰는 방법 체크해보고 시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